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입니다. 저는 최근에 FNOS나 EEG 분석을 위한 딥러닝 모델들을 자주 찾아보고 있는데요. 서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모델이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고 템포럴, 스페셜 필터 개념을 차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는 시계열 신호에서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통해서 스펙트럴 맵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스펙트럴 맵을 활용하는 모델들은 나오지 않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문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스펙트럴 맵을 추출하고 딥러닝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는 연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찾은 두 개의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논문은 제목에서처럼 EEG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스펙트럴 맵을 이용을 해서 스파셜, 템포럴, 스펙트럴 성분을 추출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입니다. 저널은 IEEE 트랜잭션 존 인더스트리얼 인포매틱이고 임팩트 팩터가 11.7로 동분야에서 상위 1.5%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인트로에서는 BCI의 정의와 어플리케이션의 예시를 들고 있고 이후에는 EEG 기반 BCI의 한계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SNR과 non-stationary 문제이고 해결책으로는 representation learning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representation learning은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 성능을 보일지를 이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 문단에서는 비주얼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연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멀티 채널 사용으로 인한 노이즈 유입 및 불필요한 채널 사용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널 어텐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선택을 앞서서 네파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는 방법으로 STFT와 같은 타임 프리퀀시 분석 기반 데이터, 즉 피처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피처 퓨전이 가진 유용성을 설명을 하면서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스펙트럴 이미지를 사용하는 점, 그리고 어텐션을 활용한 채널 및 주파수 선택, 그리고 피처들의 퓨전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EEG72와 EEG200인데 각각 22개와 200개의 이미지를 사용한 비주얼 리코그니션 태스크를 수행하였습니다. 각각 124개와 63개 채널에서 EEG를 측정을 했고 분석할 때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EEG 200 데이터를 62.55Hz로 다운 샘플링 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이미지를 딥러닝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EEG 데이터에 대해서 CWT를 적용해 줬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스펙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딥러닝 모델 구조인데요. 앞에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핵심이 되는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채널을 선택하는 CAW, 그리고 의미 있는 주파수와 시간을 선별하는 ASA, 뒤에서는 이제 멀티가 붙어서 MASA라고 표현을 하고요. CAW랑 MASA를 통해 추출된 특징을 퓨전하는 ST라는 구조,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CAW라고 불리는 채널 어텐션 웨이트닝에 대해 설명할까 합니다. CAW는 채널의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중복된 특징을 선별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채널만 선택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분산을 계산하고 이걸 이제 채널의 개수랑 똑같은 노드를 가지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는다는 건데 이 저자가 설명하기로는 다른 사전 연구들에서 채널의 분산이 노이즈나 태스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이용을 해서 채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실히 움직임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면 이제 분산이 좀 커지고 특정 채널이 이제 중복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분산이 나올 테니까 이게 이제 딥러닝 모델이 잘 학습을 하면은 중복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산이 큰 노이즈가 있는 채널은 알아서 뺀다든지 이렇게 학습을 하는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우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고 풀리 커넥티드에서 이제 웨이트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 오른쪽 그림은 제가 그냥 이지랩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 각 컴포넌트가 이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1번은 당연히 분산이 높겠죠. EOG가 딱 떴으니까. 그리고 2번이나 3번은 이런 두 정엽에서 높은 액티베이션이 보여서 뭐 L을 드는 거니까 2번이랑 3번의 액티베이션이 비슷하니까 분산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1번은 분산이 크니까 노이즈네. 그리고 2번, 3번은 뭐 비슷하니까 뭐 1번은 제외하고 2번, 3번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이렇게 뭐 자동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웨이트들은 여기 원래 시계열 데이터에 곱해져서 뭐 예를 들면 1번 채널은 완전히 죽이고 뭐 2번 채널도 죽이고 3번 채널을 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웨이트들을 곱해서 여기 끝에 있는 것처럼 스파시오 템포럴 피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SA입니다. 뒤에서는 계속 MASA로 불릴 텐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주파수와 시간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먼저 EEG 데이터에 이렇게 CW2를 적용을 해서 타입 프리퀀시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그냥 이렇게 좀 뜯어온 거고요. 그래서 왼쪽처럼 이 총 5개의 밴드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이렇게 분류를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세타,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누고, 이거 풀밴드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채널 개수, 그리고 타임, 그리고 프리퀀시 밴드 파워 이렇게 0에서 4Hz의 형태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런 밴드별로 이 시뮬러리티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뭐 D12, D12라고 해야겠죠. D12는 1번 타임 샘플에 존재하는 N개의 채널. 첫 번째 데이터셋으로 치면 아까 124개였나요? 124개 채널이랑 2번 타임 샘플에 존재하는 124개 채널 간의 내적을 의미를 합니다. 그냥 서로 곱해주는 거고, 따라서 이런 각 셀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특정 시간에서 채널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값이 크면 당연히 채널들이 잘 동기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값이 낮으면 채널들이 이제 랜덤하게 액티베이션 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타임에 대해서 여기 지금 SP1부터 T까지 있는데, 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시뮬러리티 매트릭스를 만들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의미 있는 시간대,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시간대라는 건 특정 태스크가 수행이 됐을 때 뇌파가 이제 동기화돼서 딱 뛰게 될 텐데, 앰플리튜드가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이런 비주얼 자극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사진을 보여줬겠죠. 그러면 이제 ERP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사진을 보여준 시점으로부터 동기화가 되게 되면 특정 시간대에 다수의 채널이 동기화된 이런 액티베이션이 보일 거고, 이 높은 D 값을 가지면 태스크에 발생된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값에 따라서 이런 최대 값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의미 있는 시간대의 피처인 각 밴드별 이런 ASF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ASF는 이 Adaptive Spectral Feature를 의미를 하고요. 이런 여러 개의 ASF를 모아서 이 체비셰프 필터를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주파수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이 체비셰프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SVD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유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성분을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여기 뒤에 STS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합니다.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에서 뽑았던 이 CAW랑 ASA를 통해서 추출한 특징들을 퓨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모델을 사용하면 타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DCN, 뭐 EEGNet, EEG 인셉션 등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제안하는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제 동시에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했던 다른 연구랑 비교를 했을 때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따로 통계적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볼드 표시로 가장 높았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테이블을 보면은 이 모델 옆에 별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자가 이제 모델 자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직접 모델을 돌려서 성능을 비교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들에서 대부분 이제 이 어빌리에이션 스터디라는 걸 하는데, 제안하는 모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들을 개발을 했으니까 그 구조를 하나씩 제외해 가면서 하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여기 SCAN 이라는 모델이 이제 완전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아는 쉘로우 컨볼루션 네트워크고요. 구조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밑에 붙여놨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쉘로우넷 사용을 하면은 여기 있는 뭐 48%, 65% 정도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한 CAW, 뭐 ASA, 그리고 두 개를 함께 사용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STST를 붙였을 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붙을 때마다 성능이 좀씩 좋아지고, 마지막에 전부 다 사용을 하면 전반적으로 성능이 한 6%, 그리고 한 3%, 4% 정도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성능 외에는 이런 TSN을 활용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 피처의 클러스터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당연히 성능은 이제 hours가 제일 좋으니까 클러스터링이 잘 될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추가적으로 이 CAW를 통해서 채널별 웨이트를 추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별 웨이트를 활용을 해서 토포맵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색깔이 붉을수록 웨이트가 높은 경우를 의미를 하고, 그만큼 의미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시각을 관장하는 이런 후드웹 채널들이 많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개발된 모델이 이제 이런 당연히 시각 자극을 봤으니까 후드웹이 잘 액티베이션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개발된 모델이 신경생리학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똑같이 스펙트럴 이미지를 활용한 연구이고, 저널은 이제 굉장히 익숙한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4.8이고, 앞에 저널보다는 뭐 임팩트 팩터가 좀 낮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좋은 저널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BCI와 RSVP에 대한 이야기랑 이제 EEG 분석을 위해 개발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계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EEG로부터 추출 가능한 스펙트로그램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트랜스퍼 러닝이 제안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전이학습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 모델에서도 역시 핵심 구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미 있는 시간대를 찾아내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크로스 스케일 트랜스포머 CST라는 것과 채널 타임 프리퀀시 각각 관점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트리플 뷰 어텐션 TVA, 그리고 데이터 불균형에 의한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크로스 서브젝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메인 렉티파이드 트랜스퍼 러닝, 이렇게 DRTL, 이렇게 총 세 가지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칭화대랑 피조넷에서 공유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각각 62명이랑 10명에 대한 데이터이고, 각각 사람 혹은 비행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타겟이랑 넌 타겟이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전 처리로는 2에서 30Hz 밴드패스 필터랑 다운샘플링, 그리고 CWT를 활용한 이미지화를 진행을 하였다고 하고, 주파수 밴드는 여기 2에서 30Hz를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ERP 분석에서는 30Hz 이상 성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EG랩 예제도 보시면 30Hz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플로우 차트인데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3가지 구조가 이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CST, TVA, 그리고 여기 있는 도메인 렉티파이드 트랜스퍼 러닝,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 CST입니다. CST는 간단한데요. 시계열 데이터 전체 시간에 대해서 뭐 2의 S승의 크기를 가진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추출된 템포럴 피처를 어텐션 모듈, 이 어텐션에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의미 있는 시간대를 찾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각 레이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뭐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각 특징들이 다른 어텐션 모듈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의미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부터 시간대까지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추출된 것들이 합쳐져서 여기 멀티스케일 템포럴 피처라는 거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TVA인데, CW2로 추출된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흔히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쉘로 컨볼루션 네트워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템포럴이랑 스파셜 필터를 이렇게 차원을 지정해 가지고 그 분석에 사용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도 이렇게 채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프리퀀시에 대한 거, 그리고 타임에 대한 거, 각각 차원에 대해서 하나의 필터 크기를 적용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채널이랑 타임, 프리퀀시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그림으로 좀 예시를 들면, 여기 의미 있는 채널이랑 의미 있는 프리퀀시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스파시오 스펙트럴 뷰 어텐션이라고 해서 C 곱하기 F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기존에 있는 CWT 이미지에 곱해서 의미 있는 채널이랑 주파수 데이터만 남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래에 이 두 가지도 똑같이 두 가지 요소씩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다 더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트리플 뷰 스펙트럴 피처 라는 걸 추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따로 다이어그램이 없어서 제가 플로우 차트에서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레이어에서는 모든 피험자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이 CST랑 TVA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이 추출한 특징들을 가져와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 학습을 할 때 저희가 보통은 이제 피험자 한 명 한 명 넣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전체 피험자를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RSVP 분류 성능을 뽑고 싶은 피험자를 타겟 서브젝트라고 하고, 이 타겟 서브젝트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피험자가 소스 서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사전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되고, 피험자랑 상관없이 이제 타겟과 넌 타겟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여기 있는 것처럼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 인코더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피험자의 정보를 모두 가져와서, 사실 이제 위이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브젝트별로 이제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이런 타겟과 넌 서브젝트 이 클래스에 딱 맞는 그런 피처들을 뽑아주는, 이런 피처들을 학습하는 이런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되고, 타겟 서브젝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서브젝트죠. 근데 이미 사전 학습된 거는 다른 피험자들로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 서브젝트로는 모델을 파인 튜닝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학습된 이런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 인코더는 이 피처 인코더가 타겟 서브젝트에 조금 더 특화되도록, 그러니까 좀 타겟 서브젝트도 잘 분류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이 도메인 스페시픽 피처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타겟 서브젝트가 조금 더 잘 되게 이 모델을 아주 약간 변형시키는데, 이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RSVP 자체가 원래 타겟이 적고 넌 타겟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또 뇌파는 워낙 데이터를 많이 모으기 힘드니까 데이터 오버피팅이 진짜 엄청 잘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사용을 해서 데이터 불균형도 데이터 불균형에 의한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또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개인 PCI 성능도 확보하는 이런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을 이용을 해서 서브젝트 디펜던트 분석을 진행을 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한 사람 데이터 안에서 폴드를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고, 타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각 분류 정확도들 옆에 보면 이렇게 별 표시나 이런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이거 이제 통계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앞에 연구에서는 이제 통계 결과가 따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통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앞에 연구랑 뒤에 연구는 저자가 똑같습니다. 일자가 같은 그룹에서 나온 거고, 각 분류 정확도 옆에서 이제 별표가 있는 경우는 통계 차이가 나는 경우, 이 십자가 모양인 경우 통계 차가 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머칭화된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분류 정확도가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보면은 이제 통계적인 차이는 안 난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어쨌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트랜스퍼 러닝 컨셉까지 똑같은 모델들을 비교했을 때도 제안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서브젝트 분류도 마찬가지로 타 연구 대비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도 이제 같은 그룹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블레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모든 구조를 사용한 경우가 전반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옆에 똑같이 이렇게 통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DCN은 그냥 일반적인 CNN 모델을 의미를 하고, 이 MSF는 여기 CST처럼 이렇게 이렇게 멀티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컨볼레이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어텐션 모듈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MSF는 이 어텐션 모듈이 없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SVF 같은 경우에는 TVA의 대체인데, 이렇게 CWT 이미지를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뷰로 특징을 뽑는 게 아니고 그냥 3차원의 이런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바로 특징을 뽑아내는 그렇게 추출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CST에서 어텐션을 뺀 경우, 그리고 TVA에서 멀티뷰를 뺀 경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 어블레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당연히 모든 구조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칭화대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 그래드캠을 적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별 채널 중요도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보면 이 타겟을 분류해내는데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전전두엽의 활성화는 EEG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300ms 시점에서 이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안하는 모델이 이런 신경 생리학적인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음을 이제 시사한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피지오넷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증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후두엽에 밖에 액티베이션이 안 보이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전두엽 자체에 원래 채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준 경향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칭화대 데이터는 사실 분류 정확도가 한 90% 이상이었는데 피지오넷은 항상 70% 이내였거든요. 그래서
이 퓨전의 데이터가 성능이 안 좋았던 이유를 전전도에 없기 때문에 이게 태스크에 맞지 않은 채널셋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발표 첫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스펙트럴 맵을 활용한 모델들이 별로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주파수적인 특징에서는 뚜렷하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뭐 MASA나 여기 TVA에서 확인을 해보면 뭐 베이스라인 대비 그렇게 막 성능이 막 많이 좋아지지도 않았고, 두 연구 모두 이제 의미 있는 채널이 어디였는지, 뭐 의미 있는 시간대가 어디였는지를 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주파수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디 헤르츠가 뭐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실 해석이 없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이제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보면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뇌파 채널은 이제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채널들이. 그래서 이런 연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스파셜한 정보가 이제 필터를 딱 채우면 유의미한 어떤 채널들을 이렇게 잘 뽑아주고, 시계열 신호도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신호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템포럴 정도가 잘 추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세타랑 뭐 감마 간의 연결성이 존재한다거나 뭐 세타가 감소하면 알파는 오른다 등의 어떤 이런 상호 보완적인 이런 상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한 결과인가 싶기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뇌파를 이미지화해서 타입 프리퀀시 맵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제 대용량 이미지로 만들어진 사전학습 모델, 뭐 구글넷, 뭐 알렉스넷 이런 걸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 있어서 뭐 데이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거나, 뭐 타임 프리퀀시 뭐 채널 타임 프리퀀시 정보를 뭐 다 합치면은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연구처럼 어쨌든 성능 상승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연구되지 않은 이유가 그 주파수적인 특성을 뭐 증명하기도 힘들고 뭐 그에 대한 효과도 잘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연구들이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두 연구가 한 그룹에서 나왔거든요. 일저자도 똑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렇게 좀 틈새 시장을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결국에는 두 연구 모두 이런 프리퀀시에 대한 고려를 했지만 해석을 못했다는 걸 좀 미뤄 보면은 이런 구조적으로 이런 프리퀀시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